오늘 향후 수도권 부동산 지도에 대해서 한번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방을 오래 돌면서 느끼는 것은 신도심이 생겼을 때 구도심이 몰락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근데 이게 지방에 지금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땅 따먹기를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은 김천 같은 데도 김천이라는 원래 전통적인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심, 혁신도시라는 신도심이 있고, 나주도 그렇고 경기 경상도 전라도 할 거 없이 다 이런 식이고, 이제 공무원들이 땅 따먹게 하면서 글로 새로 택지 개발하고 심지어 터미널을 그쪽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영주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겨루기 양상이 나타나는 시기다. 그러니까는 광주 전라도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 전주, 나주, 그래서 전라도라고 하죠. 요거 앞자를 따서. 근데 나주가 죽고 뭐가 떴느냐? 새로 키우는 광주가 떴죠. 전라도의 새로 뜬 광주가 전주와 나주보다 더 큰 도시가 됐습니다. 그죠? 수도권도 긴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강남이 왜 뜨게 됐느냐 하면은 박정희 정권 시절 개발한 곳이다. 그죠? 그래서 수도권에 일단 신도심으로 대표적인 게 어디죠? 일단 대표적으로 판교죠. 지금 판교의 약진이 강남을 대체할 것이냐, 강남이 구도심이 된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강남과 판교의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한쪽이 원탑이 되는 게 아니라 투탑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판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는 강남의 아성에 대적할 만한 투탑이 되기도 쉬운 게 아닌데 판교가 뭘 가져왔느냐. 테헤란로에 있는 테크노 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판교, 테크노밸리 단지로 이주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크다. 그렇다고 강남이 죽기에는 강남이 좀 너무 강하죠. 그죠? 그리고 강남에는 강이 있고요. 어디든 보면은 좀 강을 낀 곳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살고 그런 된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변하지 않은 교통가스 대표적인 게 지하철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이 매우 중요하다. 역세권. 그리고 노령화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가 중요하다? 전원주택 가시려는 분들 병원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병원이 여러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종합병원급이 있고 2차 병원급이 있고 동네 병원급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다 중요합니다. 종합병원도 한 30분 거리 내에 있는 게 좋습니다. 예. 연세가 드시면 가야 되고, 그리고 응급실 2차 병원에도 있는 경우가 지방에는 있고 한데 어느 정도 가족이 응급했을 때 적어도 2차 병원 응급실이 30분 내에는 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지금 교육입니다. 판교가 강남을 부지런히 따라잡으려고,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들었고, 앞으로 이제 중고등학교도 많이 더 좋아지겠죠. 지금 그래서 판교가 어떻게 보면 판교는 서울에서 강남을 대체하도록 계획적으로 공무원들이 땅 따먹게 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장동도 그쪽에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지역별로 종합적인 것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브로드하게 보는 시간이니까 지도를 보고 좀 브로드하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일단은 역세권이나 GTX, 그러나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양평에 살아봤었거든요. 근데 이 지하철이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까지 오는데 지하철 타고 너무 멀어요. 그죠? 모든 것은 강남으로 통한다. 그리고 대형 종합병원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 다 좀 아셔야 되고,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대학병원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어야 되고, 학군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거니까 그거는 뭐 각자 판단에 맡기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도 중요한데 뭐 저 끝다리 뭐 의정부, 글쎄 의정부까지는 요즘에 더 막 춘천까지도 막 가는데 이게 너무 멀면은 약간 반감된다. 그 지하철을 타고 어느 정도 병원이나 우리가 꼭 필요한 편의시설에 접근하는 접근성은 있어야 된다. 한 번 가는데 1시간 넘게 막 2시간 가까이 걸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구도심, 신도심으로 볼 때 보세요. 전통적으로 쇠락해갈 도시를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는 부동산 침체기에 고층 아파트면 무덤이 된다, 슬럼화 된다. 이것을 겪은 나라가 프랑스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보자면은 예를 들어 강북에 어디 고층 아파트가 밀집된 아주 노후된 아파트가 많은 어떤 지역보다는 오히려 남양주나 이쪽에는 오히려 이제 새로 짓는 데가 많이 있죠. 오히려 새로운 땅, 논에다가 새로 짓는 거리, 새로 짓는 곳이 같은 가격이면 훨씬 낮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강북에 재개발을 바라고 지금 가격이 막 높아지고 있는데 그게 다 재개발 될 것이다. 강남을 보세요, 여러분. 은마랑 뭐 성경 아파트, 쌍용 아파트 보세요. 재건축 재개발이 여러분 10년, 20년에 쉬운 게 아닙니다. 강북이 재건축 재개발되려면은 10년, 20년
더 걸릴 때도 있고 그동안의 금융위기 닥치고 가격 떨어지는데 아파트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요 재건축이 원활하게 더욱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부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땅에 새로운 논밭에다가 새로 짓는 게 낫지. 오히려 거기를 다 재건축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침체기의 고층 아파트는 슬럼화돼서 무덤이 될 가능성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 여전히 저는 예전부터도 큰 그림상에서 토지를 생각했을 때 이쪽이 예찬론자였죠. 강원도 이쪽 양평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고 교통은 불편했다. 그러나 강원도로도 KTX가 뚫린다고 미친 예언을 했었고 실현이 됐었고요. 양평 사시는 분 아니면 양평으로 도로 굉장히 많이 뚫렸습니다. 예전에 도로가 없던 시절에는 정말 가기도 힘들었는데 춘천까지 고속도로 가면서 양평까지 뚫렸고 이 안에서도 저는 약간은 동쪽 예측인데 오히려 남양주가 오히려 금융위기 때 충격이 덜할 수가 있다. 왜냐? 새롭게 지어진 도심이 맞고 새롭게 지어주는데 외에는 변두리는 굉장히 아파트 값이 싸요. 1, 2억대. 아직도 2억대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정말 후줄근해지는 강북의 어느 지역보다 오히려 새로 지어지는 요 지역들이 중심이 돼서 더 발전하게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거기와 가까운 남양주 지역의 어느 지역들은 지금 굉장히 싸더라도 그죠?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만 남양주 쪽에 산이 많아서 일단 대규모 개발을 하려면은 평지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양주 쪽에는 저쪽에 좀 산이 많아서 개발하고 있게 될 토지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개발할 곳은 꽤 있고 지금 뭐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숙이나 이런 데도 남양주 쪽에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크게는 판교 분당 그러니까는 우수원 좌분당인가? 좌수원 우분당입니까? 그래서 광주 지역까지 이런 요 판교권 여기가 판교와 더불어 건지하고 판교는 또 강남역까지 접근성이 아직도 지하철까지 좋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 그래서 판교가 새로운 신도심, 새로 지어지는 신도심. 그리고 이 큰 그림상에서는 오히려 남양주 쪽에 오히려 새로 지어지거나 개발되거나 그런 쪽이 낫다. 그리고 저는 여러 지역에 거주해봤는데 여러분 남양주 쪽에 거주해서 이 양평 남양주 쪽에 이렇게 살아보시면은 사실은 이쪽으로 가기가 싫어요. 송도 정도나 되면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고는 부천, 인천 이런 좀 죄송합니다만 물론 부천, 인천 살아봤냐면은 그쪽에 제가 살아보진 않았는데 친구들도 부천에 있고 해서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근데 풍경도 다 그러고 여기는 이제 많이 오래돼서 노후된 곳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쪽에 그러니까 라이프 퀄리티 그러니까 전원생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남양주 쪽에서 동해 같은 데 가기도 쉽고 그런 가치들이 좀 더 나중에 이곳에 이제 퍼실리티 편의시설들이 지금 많이 없는데 거기에 그렇게 생기고 나면은 사실 남양주가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남양주 쪽의 문제는 교통인데 지금 그쪽에 이제 지하철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있고 남양주 쪽 요 아래쪽 있으면 다산이나 왕속 그렇게 위치 좋은데 개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기는 사실은 건너기만 하면 이쪽에 서울 아산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남양주 저쪽 위쪽에는 조금 교통이 아직 복잡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제 남양주까지 오르고 나면 이제 끝날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다산 왕숙이 이제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생기고 나면은 다산 이쪽이네요. 이쪽 어디 있는데 여기가 중심으로 뭔가가 커지고 나면은 조금 남양주 쪽 바깥쪽에도 이쪽으로도 태우러 지어진 데 좀 수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평내 쪽이 좀 크고 비싸긴 한데 평내는 약간 접근성이 제가 볼 때는 다산 왕숙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이쪽도 싸진 않죠. 평내 쪽. 그리고 캠핑 좋아하시고 동해안 가는 거 좋아하시고 여러 걸 하면은 나중에 이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새로 개발되고 있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물론 강남과 강동과의 접근성은 늘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나중에 건물들이 노후화돼서 슬럼화 될 때를 한다면 새로 지어진 남양주 새로 지어진 데 가보셨어요 여러분? 되게 깔끔합니다. 그죠? 아파트 단지들도 그렇고 요즘에 다 어디든 다 그렇지만은 이런 면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있죠. 남양주 여기 왕숙이나 다산 이쪽 자체가 여기가 중심지가 돼서 여기서 큰 병원이 생기고 여기서 뭘 해야지 남양주 전체가 발전되는 거지. 여기에 큰 병원도 안 생기고 계속 삐리리하고 요 했지만은 여전히
판교나 그런 급으로 점점 성장이 더디게 된다면은 종합병원에는 이건 다 이쪽에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여전히 이쪽은 조금 접근성에 있어서 힘들 수가 있다. 그러나 이쪽에 하나 종합병원이라도 큰 거 하나 딱 생겨놓으면 사실은 이쪽 라인 다 좋거든요. 뭐 전원주택이니 뭐니 하기 진짜 즐기기 이쪽에 북한강역이 그죠? 두물머리해서 사실은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길게 생각해 보자. 지금 보면 남양주의 대충 가격이 이런 뭐 도봉구나 강북의 이런 지역보다 훨씬 싸죠. 근데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여기는 구도심으로 몰락해 갈지 신도심으로 갈지 그리고 여기에는 교육에 대한 것은 반드시 넣어야 되고 남양주가 도시는 좋아지는데 학군이 계속 안 좋아진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말짱 도로 무기예요. 그러나 보통 새로 지어지는 데는 또 새로운 또 교육 여건이 만들어지기 나름이라서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